네, 진로지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로지도 했던 내용 잠시 살펴보면서 그 방향을 제가 여러분 진로지도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왕할 거 기존의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되지 않는 진로지도보다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된 거기를 대비할 수 있는 진로지도가 더 낫잖아요. 두 번째, 현재 진로지도는 역량개발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 진로지도 했던 그 기본 지식은 필요하죠. 거기에다가 역량개발적 차원의 진로지도가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얘들이 스스로 자기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정보를 가르치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제 정보를 가르치지 말고 지가 스스로 진로를 스스로 탐색해 갈 수 있는 역량을 찾아내고 발견해 주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진로지도잖아요. 그거를 저는 여기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푸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졌던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쟤를 만나서 그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오늘 너무 다행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대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위기의 진로지도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기업의 채용 방향이 전부 실무 역량으로 바뀌고 있다. 어제 좋은 질문 하나 해줬었는데, 비전 중심 역량 개발, 요거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자칫하면 현장 실무 역량으로 가게 되면 얘들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냥 현장만 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전 중심 역량 개발은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건데, 저는 직무를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합니다. 요소를 첫째는 적성형.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 나오나? 여기는 안 나오네요. 여기다 하나, 일단 여기다 하나 붙여볼게요. 진로 결정 방법. 일반적으로 진로 결정 방법이 쓰는 게 적성형 진로 지도가 있어요. 진로 지도 방법이라고 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전형 진로 지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순서를 놓는다면 적성형 진로지도는 일반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네가 가진 게 뭐냐, 현재 가진 게 뭐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진로를 설정하는 거예요. 비전형은 가진 거 생각 안 해. 그냥 네 꿈이 뭐냐, 그 꿈을 중심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역량형은 네가 지금 잘하는 게 뭐냐, 현재 잘하고 현재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적성형은 약간 소질에 가까워요. 이거는 실제 잘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걸 비전형으로 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학생 때에 잘한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인가. 자, 보통 작가들 보면 그 모든 스토리 안에 학교 다닐 때 감상문 써가지고 상 받았어. 그게 기화가 돼. 또 달리기 했던 사람들은 어릴 때 또 달리기 잘한다 소리 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대부분 진로가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볼까요? 그 당시에 어릴 때 상을 받았던 그 수준은 어른들하고 비교했을 때 뛰어난 거예요? 아니죠. 지들끼리도 도토리 키재기라. 약간 잘하는 특징이야. 이 약간 잘하는 특징을 아주 잘한다고 믿을 때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야. 도토리 키재기라. 그때 글쓰기 약간 잘하는 애한테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김연아 오쇼 코치 같은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스케이팅을 시켜도 잘한다고.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 역량이란 건 다 도토리 키재기의 수준밖에 아니야. 뭘 해도 줄기세포처럼 하나만 열심히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천부적인 재능이란 게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인재양성을 연구하면서 얻어낸 결론입니다. 천부적인 재능이란 건 없었어요. 그것이 숨겨져 있었던 게 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10세까지 그때 아이에게 길러진 걸 천부적 재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습관과 독서 태도와 아이를 가르치는 태도와 둘이의 대화의 태도, 이 모든 요소가 아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게 천부적인 태도였어요. 나머지는 유전자인데 연구 결과 유전자도 비슷해요. 유전자는 우리 몸의 신체를 결정하는 요소지 재능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게 나타났죠. 물론 기억에 영향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일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성형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하는 방법이야. 비전형은 얘들한테 비전을 물어보면 비전이 뭐 꿈이 있다는 애들 몇 명이나 안 되죠. 네. 그러니 그 아이들 데리고 너 꿈이 뭐냐를 찾아서 하려면 쉽지 않아. 자기도 학습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꿈 설정 아니에요. 네. 그러니 꿈 설정하는 것도 또 배워야 돼요. 근데 적성은 어때요? 조사하면 그냥 설문에 나오잖아. 그걸 가지고 근거를 해가지고 너 이런 게 너 좋겠다 이러면 애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사실 꿈하고는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역량형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지금 능력이 있는 거. 네. 또 하나 있는데 하나 뱉어놓았어요. 관심형. 이게 겹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관심 있는 거야. 능력은 없어. 적성도 없어. 근데 관심이 있어. 네. 이런 네 가지 형태의 진로지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 비전형을 가장 좋아해요. 가장.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얘들이 가져봐야 뭐 얼마나 뛰어난데. 물론 이제 전문 코치한테 배웠다면, 그렇죠? 그러면 뛰어나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이런 방식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현장 실무 역량 형태로 가다 보면 이걸 잃어버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할 때 이 둘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죠. 너 비전이 뭐냐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이제 적성이나 관심이나 역량 요 세 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비전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까 말했잖아요. 네 스스로 진로를 생각해봐. 예.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라고 하면 생각해보는 방식을 알려줘야 돼. 오늘 바로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걸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요 영역과 요 영역이 둘이 잘 조화가 돼야 돼. 여기만 따라가다가는 현실을 몰라. 그래서 현장 실무는 NCS로, 비전 중심은 올리온 진로 코칭. 오늘 정확하게 나눠줍니다. 자, 보세요. 현장 실무 역량이 현실을 보는 능력이고 비전 중심이 올리온 역량이란 말이야. 그럼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는 게 가장 좋아요. 올리온만 너무 강조하면 꿈처럼 살아. 네. 현장만 강조하면 현실쟁이가 돼. 이 둘을 접목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NCS, 현실 과정의 NCS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이상적인 진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역량의 정확한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정확한 개발이 바로 평가에서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냥 그 체중계에 딱 올라가면 너의 기억 능력은 몇 퍼센트, 너의 비판 능력의 몇 퍼센트, 분석 능력의 이거 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그죠? 부족한 것만 딱 모아갖고 이것만 탁탁 채워주면 가서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가장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술이 없어 아직은. 네.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역량을 분별하는 설문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앞으로는 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런 좋은 제도가 나온 거죠. 자, NCS 우리의 학벌 시대를 종료시켜줄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도구였죠. 근데 아직 비전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맥 시대를 종료시켜줄 수 있고 스펙 시대를 종료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NCS입니다. 도입 배경을 보면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교육의 문제 때문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교육이 아닌, 일터에서 원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교육부에서 원하는 교육을 해준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불만을 많이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는 10여 년 전에 이 문제가 대두됐어요. 실제로 재판까지 걸렸어요.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가 대학 졸업생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데 우리 현장 일을 아무도 모른다. 도대체 이건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냐. 그래서 소송이 걸린 거예요. 국가하고. 당연히 누가 지겠어요? 예, 교육부 지지. 그래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이미 미국은 10여 년 전에 바꾼 거예요. 이걸로.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우리 모르죠. 아무도. 10년 지나서야 이제 우리도 이걸 느낀 거예요. 결국 그때 당시에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그 역량을 전부 기업체에서 정리해서 교육부에 준 거야.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편성이 된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 들어가면 보통 6개월 이상 교육시키죠. 예. 그걸 대학에서 교육시켜 달라는 거지. 예. 두 번째는 스펙 중심의 문제.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전부 스펙으로 보충하는. 이건 정말 우리 대학생들한테 치명적인 상처죠. 아니 기업체에서 너 이 부서 들어오려면 이런 역량을 가지고 와. 얼마나 간단해. 정말 이게 없으니 대학생들은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냐 이거지. 뭘. 마케팅을 배우려고 그래. 마케팅 전문가가 되고 싶어. 뭘 배워야 되냐 이거지. 그냥 여기 쌓여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만 그냥 냅다 있는. 이거는 많은 특단위 속에서 금을 찾는 꼬라지라 이게. 그냥 마케팅 능력이란 이런 거다라고 딱 잡아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배우면 간단한 거를. 그래서 학생들이 스펙 보충하려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휴학 경험들이 벌써 이렇게 42.7%까지. 예. 과잉 학력으로 인한 기회비용들이 대졸자, 전문대졸. 그 다음에 현장과 괴리된 교육, 인력 수급 미스매치 등등.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스펙 중심의 문제였죠. 기존 시스템과 NCS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학문 중심, 지식 중심, 훈련기관과 공급자 중심, 교수자 중심, 교과목 부분학습입니다. NCS는 일 중심입니다. 그야말로 현장 능력이죠. 지식보다는 수행입니다. 너 이거 할 수 있어? 딱 정확하게 물어요.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야. 점수가 빠지는 거야.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교육 과정을 짠 게 누가 짠 줄 아세요? 전부 현장에 있는 기업체의 단체들 있죠. 예, 능률협회에서 이거 담당. 예, 예를 들어서 화학전기공업협회에서 그 회사들하고 연구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이런 기술이 필요해, 이런 능력이 필요해 라고 딱 정해준 거야. 멋지잖아요. 학습자 중심, 모듈 중심, 안전학습증으로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방식이죠. 그 다음 도입 방향입니다. 능력 중심 사회 구축 정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국정 과제로 정했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구축시켰고 표준을 2014년까지 개발했습니다.
지금 이제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빨리 안 거예요. 이것도 몇 년 지나야 아는 사람이 있어. 예, 학교, 이 NCS 기반의 현장성 있는 학교 교육, 직업 훈련, 유도, 자격제도 개편 실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75 해가지고 협업형 개발 체계 구축하고 13, 14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시작됐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보급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이걸 안 쓰면 예산이 안 나와요. 이 훈련기관에. 대학도 이거 안 쓰면 교수 채용이 안 돼. 교육 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걸 이 양식으로 제출해야 돼. 그래요. 저한테 막 교수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격 시험도 이걸로 바뀌어요. 평가형 자격 제도도 이걸로 다 바뀝니다. 네. 여러분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은 아마 한참 과거의 정책을 따라서 갈 거예요. 능력 중심의 사회 로드맵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일과 학습 병행, 현장 중심 교육, 훈련 확산, 능력 중심 채용 보상,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학교, 고교, 대학, 훈련기관, 그 다음에 기업, 지역 산업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능력 중심 사회의 가치는 직무 능력 쌓기, 청년들, 중산층은 이제 안도감, 능력 있는 이 경쟁력 강화, 경제 성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한 차원 높아지는 시스템이 되죠. 자, 그럼 NCS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CS의 의미를 보면 능력 중심의 채용 보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채용 보상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사권 누구한테 있어요? 인사권 상사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사 어떻게 해 이제 밑에 사람들은 상사 눈치 보이기야. 예, 주로 했던 게 뭐예요 이제 술 사주고 하고. 그게 아예 우리 그 개콘에부터 시작했던 모든 그 하나의 문화 키잖아요. 어디 가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우스갯거리로 이용되겠어요. 이제는 정확한 채용 기준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예, 코드를 딱 구분하고 단위명, 능력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정의해주고 단위 요소, 수행 준거, 교육 태도 정확하게 구조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에게도 의미 있는 변화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했던 건데 이건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예, 코치 선발 시에 항목 쫙 짰던 거. 예, 제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다는 아니고 이제 그 중에 일부인데요. 사업 관리부터 시작해서 24개의 영역에 77개, 227개, 세 분류 857개.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세 분류까지 가면 어마어마한 양의 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마케팅 업무야. 그럼 마케팅 기획이야. 그럼 마케팅 기획 안에서 너는 핵심 요소를 잡을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빠져나가 거기서? 평가도 이제는 아예 전문가, 진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해버립니다. 수준을 보면 아예 이제 방금 그 분류별로 의해서 수준이 1수준부터 8수준까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뭘 할 수 있느냐? 1수준은 문자 이해, 계산 능력, 기초적 일반 지식 사용 능력,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과의 과업 수행하는 수준. 8수준은 해당 분야 최고의 이론 및 지식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 창조, 조직 및 업무 전반에 권한, 책임 부여된 수준. 그래서 수준을 정해놨습니다. 또 여기 수준에 있어서 세부적인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NCS의 적용입니다. 채용 시스템 보세요. 오늘 제가 여기서 NCS에 대해서 여러분 훈련시켜줄 수는 없죠. 예, 이거 훈련 요소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정보를 제가 주고 이제부터 여러분 NCS를 연구해야 돼. NCS만 배우는 과정이 따로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누가 배우느냐? NCS 상담자들, NCS 교수들, NCS 컨설터들 이런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배워놓으시면 무조건 뜹니다. 이거는. 예, 진로에 있어서는 이게 더 낫습니다. 진로지도요. 네, 이거 지금 학원에서 가르쳐요. 이거.
왜냐면 NCS를 막 당장 접했는데 공무원들이 NCS가 뭔지를 몰라. 그래, 막 학원 가서 배운다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나왔어. 이거 좀 당연하죠. 네. 저는 이제 NCS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야. 그러니 저는 이걸 보는 순간 그냥 제 눈에 꿰죠, 그냥 바로. 그 책 전체 막 수천 페이지 된 책을 다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능력중심 채용 유형 및 평가 도구에서 대규모 일반 공채 직군별 직무별 채용이 이루어지고 NCS 기반 툴이 제공됩니다. 직업 기초 능력 전부 밑에 깔려요. 공채든 직군별이든 직무별이든. 그리고 공채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직무 능력은 부족하죠. 왜냐하면 직무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용건이다 그러면 용건 같은 건 없거든요. 용건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기초 능력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자기 분야의 부분을 하는데 200 여기 나왔던 아까 24개군 877개 세분류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기에 다 수행이 되는 거예요. 직군별. 그리고 모집 분야에서도 아예 경영기획팀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신규로 선발한다면 네 직무가 뭐냐, 수행 업무가 뭐냐, 필수 요건이 뭐냐, 평가 방법 절차가 뭐냐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평가방 2에서 의사소통, 이게 기초 직무예요. 의사소통 능력이 스피치야. 수리 능력, 문제 해결력 기본 나오죠. 여기서 물론 문제 해결력은 기초, 가장 기초예요. 고급 능력은 노벨상이겠죠. 자원관리, 정보능력, 조직이해. 평가에서 2에서 경영 직무 수행 능력에서 정의하고 있는 능력, 지식 영역, 기술 영역, 태도 영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예 채용 자체도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주요 사업은 이거다. 핵심 책무는 이거다. 직무 내용은 이거다. 전형 방법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필요 지식은 이거다. 지식이 나와버려요. 예. 필요 지식은 이거고 필요 기술은 이거다. 직무 수행 태도는 이거다. 필요 자격은 이거다. 기초 능력은 이거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가면 돼. 더 말하려고. 얼마나 편리해요. 그동안 대학생들 정말 여러분도 아시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스펙만 막 쌓는 이 멍청한 짓들을 지금까지. 이게 국가가 멍청해서 그랬던 거예요. 지침이 없으면 제일 고생하는 게 누구예요? 학생이 학생. 학생들은 지침이 없어서 고생하는 줄도 몰라.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 예, 이렇게 채용 공고문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예, 정확하죠, 뭐. 직무 수행 능력, 너 뭐 할 줄 아니?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 이게 세 분류예요. 그리고 다시, 이게 중분류고, 세 분류로 들어가면 877개 영역이 쫙 다시 나눠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자, 보상 시스템입니다. 보상도 NCS 기반 체계로 보상이 돼요. 그래서 일반 공채는 기본적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여기는 직무수당, 그 다음에 직능급, 직무급, 직능급도 여기는 직무별 채용은 제일 강하죠. 이게 네. 그렇게 해서 일반 공채이기 때문에 연공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 시 직무별 채용의 경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무 NCS 양성 시스템입니다. 네. 채용 방식 세 가지 방식이죠. 네. 훈련 과정이에요. 기초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이 있고 기반 교육 훈련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직무별로 가면 제일 많죠. 직무가 제일 많은 거니까 예, 직군별에서 이렇게 훈련이 되죠. 그럼 만약 일반 공채라고 하더라도 자기 직무 훈련이 여기서 이루어지겠죠. 예. 일반 공채 방식에서 직무가 들어가는 쪽은 직무에 해당이 되는 쪽은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기술이 있어야 뽑혀.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그러면 NCS의 그 분류표를 한번 더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분류표입니다.
이게 이제 분류 체계도인데요. 자, 제일 먼저 사업 관리 영역. 이건 프로젝트 매니저들이죠. 이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연구를 했냐면 고용부에서 연구를 해서 제출한 거예요. 이거는 경영회계 사무죠. 기획사무 3개로 나눠지고 경영기획 2개로 나눠지고, 이쪽은 고용부, 공정위, 국토부, 기재부에서 각각 나눠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금융회사하고, 그러죠? 각각 자기 부서에서 맡은 해당 부서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전부 나오죠. 자, 그럼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익숙한 걸로. 요게 제일 익숙하죠? 경영회계사무. 여러분들 어디 사무실 가도 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만 골라봅시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일반 사무죠? 자, 일반 사무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기초 능력에서, 이게 이제 기초 능력입니다. 그러면 기초 능력 중에서 하나 골라볼게요. 의사소통 능력. 이건 학습자용이니까 교사용을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기초 능력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직장인은 다 가져야 되는 능력이에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의사소통이죠, 여기. 자, 그럼 의사소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교육 내용이 아니에요. 지침서예요. 지침서만 이렇게 많아. 자, 이게 지금 의사소통의 기초입니다. 상중하에 기준이 잡혀 있고, 의사소통 안에서 하위 능력은 문서 이해력, 문서 작성력, 경청 능력, 의사 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 자, 이게 기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이제 이거 부족하면 이제 들어가지를 못해. 자, 이제 내용 체계입니다. 문서 이해력. 지식은 이런 걸 갖춰야 돼요. 기술은 이런 걸 갖춰야 돼. 상황은 이런 상황을 알아야 돼. 문서 작성 능력. 이게 지식. 이게 기술. 이게 상황. 경청 능력. 기술, 상황. 의사 표현 능력. 상황. 나오죠? 이거 하나씩 다 체크되는 거야. 그럼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기초 외국어로 된 자료 읽기가 안 된다. 안 되면 그거 훈련하고 들어가. 사무실에서 일하기 좋겠죠? 일하는 그 관리자들 너무 좋지 않겠어요? 아니, 막상 채용에 들어왔는데 하라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또 가르치잖아. 야,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바뀌는 시절이 온 거예요. 네. 느낌이 어때요, 지금? 지금 느낌이 어때요? 네. 아니, 사실 여러분, 이거 이제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이야 준비하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솔직히 자기도 이런 능력이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어디 가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안 돼 있으니까 면접 봤는데 떨어졌어. 왜 떨어진지도 몰라. 말 안 해주거든. 니 뭐 부족하다고 다 얘기해주나요? 안 해주지? 이게 얼마나 좋은 부분인지. 교수님 실제로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자기네 그 선발 기준, 뭐 적성 검사 이걸 다 폐지된다는 건가요? 이제 교체 기간이 필요해요. 대기업은 워낙 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기업은 이미 적용이 들어갔지만 대기업들은 이제 그동안 썼던 패트 모든 것들이 다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이걸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국가에서 이걸 운영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 이걸 다 운영하는 게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지. 그래서 지금 전부 대학들은 이미 다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행했기 때문에 교체 기간이 있잖아요. 최소한 뭐 1, 2년 걸릴걸요. 예. 이거 지금 여러분들은 빨리 배워두셔야 돼. 진로지도 이게 진로지도라. 지도자 그 호칭 양성 지도사들이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도사 안 들어갔어요. 예. 지금 현재 들어간 거는 주로 아직 계속 확장시키고 있어요. 완성된 게 아니고 아까 24분류라고 그랬잖아요. 예, 인문계 쪽에 지금 안 돼 있어. 우선은 지금 다 현장 실무 중심으로 돼 있고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이거 하나 만들려면 지금 2년 걸렸잖아요. 국가에서. 반가워 지도사는 방금 저 있던가요? 예, 반가워 지도 봤어요. 아, 봤어요? 어디에 있었죠? 평생교육 뭐 평생교육이었나? 반가워. 아, 그랬어요? 예. 아, 그거는 그 평생 교육이 아니고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네. 요거 말이죠? 예, 평생교육 지도사. 예, 평생교육. 예,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기 잘 보셨어요. 예, 이것도 실제적인 역량을 아예 다 갖추는 거예요. 예, 자격을 갖추고 있는 상황을 말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얼마나 세부적으로 되는지 보세요. 자, 여기서 조금 전에 경영형의 사무였죠. 이제 첫째, 조금종이 대분류였죠. 중분류 나왔습니다. 기획사무에서, 아까 여러분 총무인사였죠. 총무인사 일반 사무. 비서 사무행정 봅시다. 사무행정. 어디 있지? 자, 세 분류에서 총무인사 사무행정 파일 나옵니다. 총 파일 나왔죠? 자, 사무행정 내용입니다. 직업정보들, 훈련기관들, 그 다음에 관련 학교 교과 과정들, 자격 현황, 적용력 구성형으로 되어 있죠. 사무행정, 요거죠? 능력 단위가 아예 능력 단위 이름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여러분 못하는 거 찾아보세요. 상당히 많을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들어갑니다. 문서 작성 그러면 단위, 기한하기, 자료 조사하기, 정리하기, 완성하기, 그죠? 수발신하기, 정리하기, 예. 험하게. 그럼 다시 또 회의 준비하기는 또 다시 나오죠. 예. 이제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의 준비하기에 대해서. 네. 그럼 여기 다시 들어가면 이제 이것이 지식, 기술, 태도로 또 나눠져. 방금 그 한 항목당. 네. 그렇게 나눠지고, 네. 평가 방식입니다. 12가지 평가 방식을 쓰고요. 여기서 이제 더 지식은 더 세부적으로 나오죠. 이제 그죠? 문서 수발신하기 또 아까 문서 수발신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또 나오죠. 또 기술 세부적으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씩 다 배우라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회사에서 쓰는 능력들이죠. 예. 얼마나 좋아요. 들어가기 전에 다 배우고 들어오는 거죠. 네. 아마 제일 좋은 사람들은 사장들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노동자도 좋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한 번 배워놓으면 그 시장에서는 계속 갈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또 배우면 되고, 또 배우면 계속 배워갈 수 있잖아요. 뭐를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과 비교를 해보세요. 완전히 혁명적인, 이미 서양에서는 쓰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혁명적인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여러분 NCS 보고 나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또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부담이 있지만 배워놓으면 정말 좋겠구나 라는 느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업 코칭 할 때는 진료보다는 직업 코칭에서 필요한 것
예. 예, 직업 코칭. 진로는 이제 좀 더, 예, 진로, 진학까지 포함되고 다 하지만, 직업에서는 더 중요하죠. 물론, 근데, 진로라는 게 결국은 직업 요소 끝이 직업이잖아. 마지막에 진로 지도해서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직업, 마지막은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예, 이 사이에 이제 큰 그림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요거는 꼭 알아야 되는 요소라고 보죠. 네. 이렇게 해서, NCS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이제 여기까지가 현장 실무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자료들 그냥 다 받을 수 있어.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읽으려면 보통 페이지 수가 얘가 막 200페이지, 300페이지래요. 예. 근데 처음에 읽으면 이해가 잘 안 가. 뭔 말이지? 그래서 대부분 다 학원으로 가.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해왔던 일이니까 저야 뭐 제 일이나 다름없어서 뭐 읽고 다 이해가 처리됐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한마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강의도 한 번 안 들어봤어요. 저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 완전히 다 빼가지고 지금 말하는 얘기 다 처리가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그러면 과정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조금만 연구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연구 가능합니다. 이 모든 자료는 국가 거기 때문에 다 공개를 다 해놨어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리언 진로 코칭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전 중심 역량 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도대체 뭘까? 되게 궁금하죠? 어떻게 할까? 요건 이제 현장 중심은 지금 알아먹겠는데, 이 비전 중심으로 간다. 예. 자, 핵심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지금 여기서 잘 들어버리면 뒤에 내용은 좀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자, 핵심이 뭐냐? 내가 앞으로 살 날을 100년으로 생각하고 100년 동안 살 미래의 이야기를 내 손으로 기획을 한다. 멋지잖아요? 내 손으로 기획을 한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직업 없어. 생각이 없어, 애들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아무 생각도 없던 아이들이 만약 이걸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그죠? 나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진 능력은 뭐지?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뭐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전부 판을 짜는 거야. 내 인생 100년을 판을 짜는 거죠. 자, 그럼 판 짠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거를 오래전에 했단 말이에요. 제가 98년에 꿈의학교 교장을 했다고 그랬죠. 학교 설립하고 저는 초중고 학과를 안 가르쳤어요. 학과를 안 가르치고 책 읽기를 가르쳤어요. 아마 세계 최초로 독서만 가르치는 학교로 유일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3개월 안에 자서전을 써내라요. 시간은 오전 시간 전체를 줍니다. 매일 오전이야. 3시간씩.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우리 4시간이었어. 8시부터 시작했어. 4시간씩 자서전을 쓰면 시간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 많은 시간 동안 자서전을 쓰는데 분량은 A4 용지 100쪽. 정식 글로. 그러니 얼마나 애들이 부담이 됐겠어요. 그 당시 대안학교는 전부 문제아들 많았거든. 학교 부정은 97년이 대안학교, 간디학교 이러고 우리가 2호였거든. 그 아이들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써냈단 말이에요. 보실래요? 지금 학생 하나만 보여줬는데 이건 그때 당시 했던 내용입니다. 네, 다 학생들이 쓴 자서전들이. 그죠?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얘들이 다 써냈다니까. 그 중에 하나일 것만 지금 보는 겁니다. 자, 목차.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올리온 진로 코칭이에요. 네, 이것만 잘 들으시면 설명은 좀 부족해도 돼요. 제일 먼저 자서전을 쓰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 큰 그림이 나와야 돼. 근데 큰 그림 바로 나오나 머릿속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중학교 1학년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서전을 읽어. 자서전을 읽으면서 자서전 살았던 사람들의 90년, 100년의 일생이 나오죠. 거기서 그거를 생애 업적 사상,
이건 생각이고, 이건 살았던 삶이고, 이건 생애고, 이거는 업적, 결과물이고. 다 나누어서 배치를 해. 일생을. 방법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대통령이 꿈이다 그러면 위인들의 삶 조살표 10명을 선정합니다. 10명 선정하죠,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애를 분류해요. 생애, 업적, 사상. 대통령이 만든 요소들, 성품, 학습, 생활, 정치, 인맥, 부모, 스승, 동료, 제자, 배우자, 자녀, 학습 과정, 자기관리, 인생조합, 리더십 쫙 조사를 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따로 땁니다. 학습 쪽에서 링컨에게 나를 뭘 배우고 싶다. 얘 사람한테 뭘 배우고 싶다. 이러면 데이터들이 쫙 나오죠. 기가 막힌 방식이죠. 네. 이걸 이용해서 전체 100년판을 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판을 짠 다음에 매핑으로 짭니다. 지금 매핑 보셨죠? 매핑으로 100년을 짜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살표를 어떻게 나누냐? 여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요걸로 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를 시작점이면 여기가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짠다면 여기를 국제정세, 여기를 국내정세, 가족 상황, 개인 상황 따가지고 여기서 전부 이제 하나씩 상황을 만들죠. 네, 이렇게 상황을 만든 다음에 이걸 토대로 아까 우리 저거 보셨죠? 그 마인드맵 만든 다음에 그거 보고 글만 쓰면 되죠?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인드맵 쫙 짜놓고 그걸 가지고 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시간은 3개월에 일주일밖에 안 줘요. 나머지 뭐 하는 시간이야? 설계하는 시간. 읽고 설계합니다. 설계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글은 딱 일주일 줍니다. 그럼 다다다다다 써버리죠.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는 백족을 누가 써내? 애들한테. 이게 죽일 일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청소년기. 이때가 이제 꿈의 학교 들어온 때죠. 네, 이때부터 미래입니다. 네, 다 있죠. 여러분 보니까 웃죠. 아까 100년 산다고 그랬잖아. 그럼 다 있어야 돼. 엄마 죽는 날도 있어야 되고, 왜 죽었는지도 써야 되고, 내가 하던 일들, 수없이 많은 직업들 다 써야 되잖아. 예. 예, 기하대책. 이 전쟁 안 들어도 되는데, 이 전쟁이 들어간 이유를 보니까 노벨상을 받아. 요렇게 해갖고. 예, 이 전쟁이 없으면 노벨상이 안 나온 거야. 예, 그러면서 자기는 꿈의 학교가 아닌 외교학교를 그리고 이제 글이 시작됩니다. A4 용지 100쪽입니다. 현재 여기 256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글씨 크기를 키워놓고 그래서 그러고 10급으로 바꾸면 100쪽이 나오죠. 그럼 이걸 쓰기 위해서 그냥 되나요? 당연히 이런 책들을 읽어야죠. 네. 책 아니면 어떻게 나와 이게. 교수 한다고 그랬는데 교수가 뭐 하는 액션을 모르잖아. 무슨 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이런 자서전들을 쫙 읽으면서 위인들의 생각들이 머릿속에 그냥 몸에 쫙 세팅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자기가 뭐 해야 될지도 다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런 진로지도 보셨어요? 좀 어렵긴 하죠. 100쪽은 안 써도 돼 굳이. 예, 제가 처음에 할 때는 100쪽 썼는데 이제 후에 가볍게 캠프로 할 때는 30쪽 정도 씁니다. 한 3박 4일 캠프 할 때는 3박 4일 동안 30쪽을 써내. 예.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씁니다. 글도 잘 못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뭔 책을 주는 줄 아세요? 애니메이션 주는 거예요. 만화책을 주는 거. 정보니까. 예, 정보를 이해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 논문집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부모님들이 잘 껍벅 죽죠. 예, 아니 공부라고 해본 적이 없는 애가 이게 뭔 짓이냐고. 백족을 써내. 근데 백족을 써내니까 뭐가 달라져? 생각하는 능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야,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민사고로 보냈는데, 민사고 교감이 그때 이 12권이잖아요. 중학교 졸업하면 3개월에 하나씩 쓰니까 자서전을 3개월에 하나씩 쓴다는 소리가 아니고, 보세요. 이제 방금 자서전 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쓰느냐면, 이게 다 쓴 내용이에요. 학습법 논문을 써요. 2학기가. 그럼 논문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볼까요? 김태규 논문. 학습 방법 연구. 그러죠? 네. 글이 시작됩니다. 물론 당연히 또 책을 읽고 써야지. 학습법 논문 중에, 학습법 책 중에 초중고생을 위해서 쓴 책이 있다고. 쉬운 거. 그걸 갖다가 막 읽히는 거. 그리고 자료 정리하고, 구조 잡고. 3개월에 한 권씩 써서 3년에 12권 쓰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황성주 박사가 중간에 이사가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인수받아가지고 좀, 그래도 대한학교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잖아. 네, 이런 식으로. 멋지죠? 탐나잖아요? 나도 좀 하고 싶어. 네. 사실은 저는 여러분에게 진로 지도보다 올연 진로 코칭, 이게 더 낫잖아. 이거 하나 할 줄 알면 진짜 세상에 다른 진로가 뭐가 필요해? 자기 인생을 다 설계해가지고서.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올연 진로 코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이건 꿈의 학교 때도 못했던 겁니다. 이제 최근에 개발된 건데, 핵심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올연의 핵심 능력이 뭐라고? 다 같이 시작. 문제 해결력. 자, 문제 해결력이야. 그러면 앞으로 수명이 무한대로 길어지는데,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든 직업은 다, 실무 직업은 다 인공지능이 다 진행할 거고, 나는 뭐를 해야 돼? 생겨난 문제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내고, 해결이 되면 프로세스가 나오면 인공지능한테 넘어간다고. 무슨 말 알겠죠? 레시피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하지만 만들어주면 우리 교시자는 다 얘기하잖아. 남은 직업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기획자라고. 기획자, 연구사, 연구자, 기획자, 이런 사람들이야. 다 문제 해결사들.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받는데, 어떤 훈련이 가장 문제 해결하는데 좋을까? 어떤 훈련이? 저 이거 생각 많이 했겠죠. 초중고, 아니 어렸을 때부터 대학까지 무슨 훈련을 하면 아예 문제 해결 능력이 몸에 그냥 아예 배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는 그거 쓸게요. 답은 간단해요. 누가 더 좋은 방법이냐 이거야. 유대인이 질문을 가지고 문제 해결력을 길렀잖아요. 우리는 설계를 가지고 길렀죠. 근데 설계만이 끝이 아니죠. 설계하고 나서 문제를 찾아야 돼. 문제를 다시 또 원인을 찾고 대안을 찾아야 돼. 자,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대안이 뭐냐? 이걸 어떻게 상품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조직화하냐? 어떻게 유통하냐?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배울까요? 자, 아는 사람. 이거 아시면 여러분도 개발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죽어 있나 봐요. 이게. 이거 하는 동안 빨리
자, 어떻게 하면 방금 말한 문제가 뭔지를 알아내고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원인을 찾아내고 대안을 찾아가고 상품으로 개발하고 조직을 구축한 다음에 마케팅을 하고 이런 역량은 지금 학교에서는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거 하나요? 안 하잖아요. (11시 15분) 자, 답을 말할게요. 좋은 답 있어요? 혹시 한번 생각하시면. 네? 토론도 현재 세계에서는 유대인 1번, 토론 2번이에요. 지금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그건 유대인하고 토론 나왔어, 답이. 그거 이상하게 다른 답을 말해야지. 어려서부터 너무 필요를 채워주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필요를 찾아서 그 대안, 꼭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대안으로 활용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는 거. 박수. 아까 말했죠. 어려움 앞에서 어려움이 문제죠. 그걸 풀기 위해서 고뇌하는 사람만 문제 해결이 돼요. 근데 하나밖에 없다, 문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엄마 아빠가 사라지는 거야. 얘 혼자 놔둬봐. 뭔 짓을 하겠어요. 오늘 그니 극단적인 방법을 얘기한 거고요. 진짜 방식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 앞에 부딪히게 하는 거야. 그런 면에서 보면 자녀가 편안하게 크는 게 좋아요? 훈련이 필요한 시스템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서 얘가 실제 그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이 얘들 훈련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엄청난 문제 앞에 아이들이 서면 절망하는 사람이 99%예요. 거기서 1%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인류의 위대한 인재들이 대부분 다 어려움에 많이 처했는데 사실은 어려움에 처한 100명 중에 1명만 된 거예요. 99명은 다 나가리 됐다고. 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거는 훈련에 좋은데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대다수를 상실시켜요. 그러면 다음 대안은 단계별로 문제를 계속 주고. 그렇죠. 그게 바로 훈련용 방법이에요. 실제적인 그런 문제를 주면 진짜 아이들은 다 절망해버려요. 그래서 연습형이 필요한 거야. 연습형이라는 말은 죽음을 체험할 때 실제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죽음 체험에 가서 해보는 거지.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학습을 할 때도 두 라인으로 가야 돼요. 한 라인은 지식을 배우는 차원이 있고 한 라인은 지식을 알아내는 차원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새가 어떻게 나니? 읽어보면 알지. 근데 읽지 않고 스스로가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알아내면 비효율적인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책 보고 알면 금방 배울걸. 찾아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지금 학교는 이것이 없죠. 계속 배우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비율은 보면요. 제일 좋은 비율이 3-3-3이야. 3이 지식을 배우고 3이 연구를 하고 3이 실행을 해야 돼요. 현재 제가 설립하려고 하는 학교가 바로 이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이 지식을 배울 때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바로 설계 방식을 씁니다. 그 분야의 책을 10권, 20권을 그냥 몰아다 놓고 그걸 설계로 바꾸는 거야. 그럼 중복이 없어지잖아. 10권을 설계로 바꾸면요. 한 권도 아닌 수준 나옵니다. 이게 지식 수집 방식이에요. 두 번째 방식은 문제 해결 방식인데 어떻게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문제를 만들어주는 거야. 위험하지 않도록.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하고 싶어야 돼. 하고 싶지 않은 아이에게 문제를 주면 엄마 아빠하고 평생 적이 돼. 힘든 일을 계속 준 거잖아. 엄마 아빠 말 절대로 안 들어버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
거기서 이제 하고 싶도록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사실 제 전문입니다. 여기 자서전 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걸 학생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게 했다면 어떻게 하게 했을까? 제일 궁금하잖아요? 예. 정말 궁금할 거예요. 거기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 코칭이라는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서 현재 대학원에서 한 학기를 교육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배우기, 그 다음에 알아내기, 아는 게 힘이다, 알아내는 게 힘이다, 마지막에 실행하는, 예,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코칭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론이니까 그냥 3원리 7요소 세부 요소까지, 예, 진로 코칭 핵심 원리들인데, 자기 이해를 하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어떤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상황을 알아야 되고, 직업을 알아야 되겠죠. 예, 직업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의결형, 기획형, 관리형, 전문형, 수행형, 난이도별로 내려와 있죠. 의결형은 경영자들, 기획형은 경영자 밑에 있는 사람들, 관리형은 알죠? 예, 기획해주면 관리하는 거, 그리고 관리형이 전문가를 관리하죠. 예, 전문가는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 전문가 밑에서 보조하는, 실제로 보조 사무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다. 레벨별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동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올리원 시스템을 만들어 갈 거냐. 자, 접어놓고 잠시 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올리원 진로 코칭의 방식은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자서전을 쓰면서 뭐가 개발되느냐? 정보 수집력 개발되죠. 정보 설계력 개발되죠. 설계 속에서는 기획력, 그죠? 구조 파악 등이 다 개발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글로 쓰죠. 여러분, 글쓰기는 마지막 능력이에요. 글로 쓰는 능력이 개발되죠. 마지막에는 글로 쓴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도 어디로 보는 줄 아세요? 중학교 1학년 남학생한테 중학교 1학년 여학교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 승인 받고 담임 선생님이 승인 받고 학교 반에 들어가서 시간을 10분에서 20분 빼달라고 요청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옵니다. 그 사진 찍고 보고 녹화 다 해서 얼마나 연습하겠어?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자기 남학생 여학생 가는 거 정말 그죠? 소름 돋는 일이야. 여학생은 남학생 가고. 그러니 가기 전에 거의 뭐 잠을 안 자고 연습을 합니다. 스피치를. 네. 자, 스피치 연습하는 방법 보여드릴까요? 저희는 한 달 안에 스피치가 이 정도 나옵니다. 이게 250명 청중 앞에서 30분간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강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징그럽죠? 250명 청중을 휘어잡고 30분간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넋이 빠져버린 거예요. 넋이. 끝나고 나서 막 사람들이 내한테 와서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 예. 이런 훈련들을 막 시킵니다. 그 훈련 과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훈련들을 막 합니다. 막 모방 훈련들 있죠. 예.
나 했네? 내가 당신이 기자들한테 고발할 거야. 이 근거는 당신이 불법 비리로 꼬박꼬박 사는 가만히 있어. 이 개콘에 나온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여기 있네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영상인데 이 모방 훈련이 분석 모방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스피치를 내가 이 회사에 바친 스토리 얼만데 날 해보네? 내가 당신 비리 기자들한테 다 고발할 거야. 뭐? 이 근거 안에 당신이 불법 비자금으로 꼬박꼬박 사들인 소리야 빨아나오는 거 있어. 나 했네? 내가 당신이 기자들한테 고발할 거야. 이 근거는 당신이 불법 비리로 꼬박꼬박 사는 가만히 있어. 대단하죠. 이거 어른들 하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면요 진짜 안 돼요. 그거를 이 아이는 수십 시간을 연습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따라요. 거의 3개월 만에 완전히 스피치 그냥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훈련 방법의 차이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모방 아닙니까? 이 모방 훈련을 통해서 애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연 진로 코칭은 미래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미래 코딩. 미래를 여러분 코딩이 뭔지 알죠? 네, 프로그램 하는 이거. 내 미래를 코딩하는 거야. 세부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올연 자서전 쓰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지난번 강화교육청에서 강화교육청 관내 중학교 전체가 다 이거를 써서 한 학기를 진행했던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인천교육청 엄청 크죠? 인천교육청 전체가 다 이제 이걸 쓰는데 지금 공급이 들어가죠. 이게 개발이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인천 강화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한 거예요. 개발을. 저희가 개발을 해주고 강화 인천교육청에서 이걸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인천교육청에서 세팅되면 강사를 저희가 전부 제공해야 돼요. 훈련을 저희가 시켜야죠. 누가 이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력 공급원 요청이 오면 거기 수량에 맞춰서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훈련해서 이제 학교로 다 보내줍니다. 네. 그래서 제주에서도 하고 싶은데 제주는 강사가 없잖아. 누가 서울서 내려오겠어. 그죠? 네. 우리 지금 그 원장님이 놓고 싶어도 못 넣어요. 내년부터 지금 당장 자유학기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올연 코칭은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자원이해. 자, 이제 전체 흐름을 봅니다. 자원이해.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깜빡했네요. 그게 뭐냐면 올연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그랬죠. 이 자서전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살아왔던 살아온 시간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죠. 과거 이야기에서도 자기가 문제 해결을 주로 했던 어떤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작은 사례가.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인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100년 동안을 뭘 쓰느냐? 1년에 또는 3년에 또는 몇 개월에 하나씩 스스로 문제를 찾아. 스토리가 그거야. 미래니까. 학교에서 스피커가 고장났어. 가상의 얘기요. 그걸 내가 가서 그 스피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스토리를 짜는 거야. 그 다음에 3개월 후에는 이번에는 학교 교실에 컴퓨터가 고장났어. 그걸 선생님이 막 힘들어하는 걸 내가 가서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데 기가 막힌 방법을 짜내. 이야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00년 동안 수백 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야. 재밌겠죠? 그러면 아이 머릿속에 어떻게 될까? 한 학기 동안 하고 나면 보기만 하면 이게 제 목표예요. 완전히 습관적인 사고. 보기만 하면 문제가 뭐야? 원인이 뭐야? 대안이 뭐야? 어떻게 해결? 그거를 생각해서 스토리로 100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이제 학교에서는 100페이지까지 안 되겠지만 스토리를 쭉 짜는데 계속해서 그것만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 얘는. 문제 해결사야. 직업이 뭐냐? 문제 해결사야. 그래서 너 어디 취업했니? 취업은 했어. XX 기업에 어떤 부서에 취업했는데 들어가가지고 하는 일이 전부
첫 번째 딱 들어가자마자 신입사원 채용 그 솔루션이 없네? 문제 인식을 해. 채용 솔루션을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기존 자료는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런 자료를 개발해.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적용했더니 대박. 승진. 막 이런 식의 스토리야. 또 올라갔어. 또 문제 따봐. 이 역사야. 이걸 100년 내내 하는 거야. 얼마나 제가 가슴이 떨리겠어요. 그리고 삶을 그렇게 이제 해나가요. 이게 바로 올영 코딩입니다. 미래 코딩. 괜찮죠? 네.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것들이 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코칭 단계입니다. 자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네. 네가 현재 너 자신의 자원을 알아야 돼. 보통은 설문조사해가지고 너는 성향이 어째 이런 얘기 말고 아까 봤죠? 저기 NCS의 직무능력에 세분화까지 해서 네가 가진 자원이 너는 지금 기억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자원을 다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시대를 이해해야 돼. 인공지능 시대. 그렇죠? 시대 인지시대가 출현하고 이제 직업을 이해해야 돼. 다양한 직업과 올련 직업. 다양한 직업 안에서 네가 올련이 돼서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인생을 설계해야 돼. 올련 인생 설계를 해서 학습 설계, 직업 설계, 관계 설계를 하고 작품 쓰기, 저술하기, 발표 여기까지가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의 과정입니다. 실제로 교재가 그렇게 개발되어 있어요. 자, 미래 코딩 한번 볼까요? 미래 코딩, 미래의 삶을 설계하고 이를 자서전으로 쓰는 과정을 미래 코딩이라고 합니다. 미래 코딩의 가치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올련 핵심 역량이에 문제 해결력이죠. 역량 가치를 전달하고 올련 태도를 습득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 인식, 문제 확인, 문제 원인, 문제 대안, 도구 개발, 그 다음에 유통, 경영, 역량. 이게 태도입니다. 뭘 하나 개발을 하면 문제 인식에서 개발까지 끝났어. 대안을 찾아냈어. 그럼 도구를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사용하기까지를 전부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머릿속에 뭐가 세팅되겠어? 개발하면 마지막에 돈 버는 것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전달이고 올련 역량은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야.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미리 코딩을 만들어 갑니다. 현재 사례를 보면 아까 자서전 사례 미리 봤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보였고 인생 설계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서전을 쓰고 고등학교 때는 설계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코딩 과정은 현재 교사형 과정. 현재 교사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당연히 훈련이 필요하겠죠. 교사 훈련이. 이렇게 해서 훈련이 되고 학생용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캠프가 있고요. 하나씩 볼까요? 학생용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학생용이 학생용 포맷 방이 어디 들어가요? 이게 학생용 포맷입니다. 이거 위에 거는 교사 연수 포맷이고요. 총 17주차로 학교에서 적용이 되겠죠. 네. 뜨는 게 너무 느리네. 네, 이렇게 됩니다. 01주차부터 해서 무슨 전화 소리가 나네요. 네, 이렇게 해서 17주차가 한 주차씩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나눠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교재로 제공이 되고, 어차피 이 훈련을 하려면 이 매핑을 안 쓰고 불가능하죠. 종이에다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못합니다. 종이에다가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풀어나가는데 중간중간에 사이에 끼게 되면 다시 써야 돼요. 디지털 매핑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이거. 그리고 현재 설계 교육에서, 설계 훈련에서 종이에다가 가능해요? 만들어 놓고 빠진 게 하나 생겼네? 이거 어쩌라고? 다 지워?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거 아니고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매핑 파일이 교사들에게 다 지원이 되고, 또 사용되는 매뉴얼들, 교재입니다. 이거는. 자,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재. 네, 이렇게 해서 교재가 다 제공이 됩니다. 네, 학습 코칭 지도안이죠. 지도안이 다 제공이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항목이 나옵니다. 5주차 한번 볼까요? 네, 무려 15쪽이죠. 이렇게 교재들이 다 제공이 돼서 이미 교육청에는 교재가 만들어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행이 되고, 캠프 기간 동안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캠프 쪽은 한번, 간단하게 할 때는 캠프가 제일 낫죠. 여기죠. 미래 코딩. 이거는 현재 여기서도 훈련받은 코치만 있으면 바로 캠프를 진행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미래 코딩 캠프에서 3일간 캠프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에 다 캠프가 들어가는 방식인데요. 이 훈련들을 받는 사람에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진로지도란, 여러분이 결국 진로지도 하면 뭐예요? 순서가. 그래서 자기 이해, 그 다음에 시대 이해, 뭐 상황 이해, 직업 이해, 그 다음에 자기 인생 계획 설계,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인생 설계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못하죠. 이 이상 무슨, 그죠? 설계가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정밀하게 제대로 된 코칭을 해낼 수 있는 거, 이게 제가 바라는 진로 코칭이죠. 어때요? 좀 마음에 드나요? 예. 예, 지금까지 보았던 코칭하고는 전혀 다른 아마 분야일 겁니다. 예, 조금 불편한 거는 배우기가 좀 어렵다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기회가 없네 진짜. 예, 맞네요. 예. 여러분 여기 개강, 우리 Y에서 개강하면 우리 진표 코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지금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